축구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은 역사를 쓰는 페이지들이며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토요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신비의 어린 책의 장대한 챕터로 남을 것이다. 첼시와 토트넘 간의 대결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아름다운 골들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첼시의 압도적인 4대1 승리 뒤에 숨겨진 논란들로도 이어졌다. 감정은 6번째 분부터 솟구쳤다. 토트넘에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점수를 낸 것은 스퍼스에게 영광의 날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불어와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2대0을 만들었으나 꿈이 깨진 것처럼 VAR가 골을 취소하고 그 순간부터 첼시가 재에서 다시 태어났다. 제31분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공중을 가르는 듯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켜 골망을 흔들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니콜라 잭슨이 있었으며 그는 골키퍼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완벽해 보이는 골을 실수로 망쳐버렸다. 오프사이드에 직면했지만 상황은 VAR이 다시 한번 개입하면서 급변했고 이번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명백한 파울 후 첼시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치 아픔이 서린 선들로 그려진 그림처럼 로메로는 레드카드를 받고 큰 실망감을 안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축구는 순간의 게임이고 이 순간은 첼시의 것이었다. 후반전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페이지로 시작되었다. 토트넘의 데스티니 우도기는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스퍼스의 수비 라인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그리고 첼시는 11대9의 인원 우위를 가지고 승리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부당한 골로 비판을 받았던 잭슨은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눈부신 해트트릭으로 두 팀 간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각 골은 토트넘 팬들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주는 한방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경기가 사실상 결정된 듯했을 때 잭슨은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증명했다. 첼시가 3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잭슨은 또다시 토트넘의 수비망을 뒤흔들었다. 그와 미하일로 무드릭은 상대 골문을 향해 폭풍처럼 몰아치며 다가갔다. 하지만 기회를 나누지 않고 잭슨은 혼자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토트넘의 희망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슛으로 완벽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토트넘의 골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잭슨의 무대가 되었다. 공이 그물을 통과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관중석에서는 천둥처럼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동시에 비판의 속삭임과 실망의 눈빛도 존재했다. 동료인 무드릭은 잭슨의 큰 비가 오는 축제 같은 세리머니를 목격하며 갈망과 복잡한 감정이 섞인 얼굴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득점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저 목격자가 되었다. 이제 9명만 남은 토트넘은 첼시의 압도적인 공세를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첼시의 각 공격은 단순한 신체적 싸움이 아니라 지능적인 대결, 적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심리적 전투였다. 런던 더비는 긴 호각 소리와 함께 끝이 났지만 남겨진 이야기는 그 이후로 많은 날 동안 계속될 것이다. 잭슨, 영웅인가 아니면 파괴자인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득점으로 그러나 또한 논쟁이 만만치 않은 드라마로 써내려갔다. 논평과 분석은 계속될 것이지만 점수판 위의 결과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첼시 4, 토트넘 1. 이렇게 또 다른 역사의 페이지가 왕의 스포츠라 불리는 축구의 감동적인 여정 속에 기록되었다. 이 역사는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열정, 자부심, 그리고 오직 크라운드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서도 불멸의 전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브라질 공격수 리차를리송의 마음과 힘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무거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곧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더 애슬레틱의 부드러운 인터뷰 조명 아래에서 리차를리송의 목소리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의료팀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골반 수술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부상의 물결에 휘청거리면서 새로운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 11라운드에서 첼시와의 치열한 경기 당일
그들은 미키 반데르벤과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두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1대 4로 패배한 치열한 경기에서 주축 센터백 반데르벤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관중의 탄식 속에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의 새로운 별이자 신예 매디슨 역시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발목이 버티지 못해 반데르벤과 함께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치료 후 매디슨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다행히도 부상이 처음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안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데르벤에게는 만약 근육이 찢어진 것이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4개월간의 긴 통증의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리차를리손의 수술 발표는 토트넘의 전술적 배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무튀튀한 구름을 더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스퍼스에 합류한 이후 단 하나의 골로 27경기를 마친 리차를리손은 이번 시즌에도 10경기 만에 같은 골수를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스트라이커로서의 기대를 받았지만 그의 떨어진 컨디션은 팬들의 사랑을 손흥민에게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11월 국제 친선 경기를 위한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을 때 리차를리손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페르난도 디니즈 감독은 충격적인 결정으로 토트넘의 그라운드에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리차를리손 대신 전도 유망한 17세의 엔드릭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 애슬레틱과의 진솔하고 자발적인 대화에서 리차를리손은 자신의 실망감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것은 슬프지만 감독님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편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제 형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제 능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했어요. 최근 경기에서 개선을 시도했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전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첼시와의 치열한 경기는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죠. 지난 몇 달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사와의 대화가 저를 최종 결정으로 이끌었죠. 수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어려운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자신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국가대표팀과 클럽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저는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현장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리차를리손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